반갑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담당 이은실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기 OT 시간이라서 이제 여러분이 필기를 합격하고 난 뒤에 실기 시험을 준비하실 때 이제 반드시 좀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이제 출제 기준이라든지 혹은 이제 답안을 작성하실 때 소수점이라든지 단위 같은 것들에 대한 처리, 그래서 자주 하는 질문들을 몇 가지 한번 뽑아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바로 화학 반응식 만들기. 여기에서 하는 기초 개념들을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작업형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실제 기출문제 한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출제 기준을 한번 볼 텐데 일단 필기 때랑은 좀 다르게 실기는 필답형 시험이랑 작업형 시험으로 나눠지게 돼요. 자, 둘 다 같은 날에 치게 되는 거고요. 먼저 필답형 시험을 치게 되는데 배점은 55점 그리고 60분 동안 시험을 치르고요. 필답형은 일반적인 교실에서 이제 시험지를 배부받고 답안을 작성한 다음에 시험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형 같은 경우에는 그 동영상을 참고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실로 이동을 해서 작업형 시험지를 배부받고 거기에 해당되는 영상을 참고해서 답안을 작성한 다음에 시험지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배점은 45점이고 시험은 90분 동안 치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필답형과 작업형의 평균이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이다라는 거죠. 자, 실기 때는 이제 과락이 없다는 게 조금 좋은 점인데 이제 자주 하는 질문들 한번 볼게요. 부분 점수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부분 점수랑 관련해서 이제 6점짜리의 배점이다 하고 예를 들었어요, 만약에. 자,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 파생된 문항이 이제 3문항 정도가 있어요. 자, 1번 문항에 대한 정답은 화기주의와 물기엄금, 2번 문항은 화기엄금, 3번 문항은 화기주의인데 만약에 내가 이제 1번과 2번은 맞게 썼어요. 근데 3번을 만약 화기주의가 아니라 물기엄금처럼 오답을 적었을 경우 이럴 경우에 부분 점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에 한 문제에 대체적으로 2점씩 정도로 채점을 해서 총 4점의 부분 점수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부분 점수가 2점으로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인데 이제 4점짜리 배점을 갖고 있는 문제고 물의 반응식이라 이제 발생 가스를 쓰는 건데 이제 반응식을 맞게 적었는데 발생 가스를 틀리게 적었어요. 이럴 경우는 부분 점수가 뭐 2점과 2점으로 나눠질 수도 있겠고 혹은 반응식이 3점, 발생 가스는 1점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산업인력공단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거라서 문제를 푸실 때는 알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부분 점수랑 관련된 내용 중에서 또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있어요. 자, 이런 문제 유형인데 황린을 제외한 위험 등급 1등급에서 소화약제를 2가지를 쓰시오 라고 이제 몇 가지 쓰라고 갑자기 이렇게 명시가 된 경우죠. 명시가 된 경우인데 내가 이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4가지 정답을 모두 다 적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른 모래, 팽창질소, 팽창, 진주황, 그리고 탄산수소, 염료분말, 소화약제까지. 그러니까 맞는 정답은 다 적었어요. 하지만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채점 기준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앞부분에 적은 마른 모래와 팽창질소까지만 채점이 되고요. 그 뒷부분에 이제 맞는 정답이건 틀린 정답이건 채점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거죠. 2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2가지만 적으시면 되고 3가지를 쓰시오 하면은 딱 채점이 되는 그 3가지까지만 적으시면 될게요. 자, 그리고 소수점. 소수점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원칙은 이제 소수점 2째 자리까지 답안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예외가 있죠? 예를 들어서 17.50처럼 마지막 숫자가 0으로 끝났을 경우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17.5까지만 적어도 정답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단위와 관련돼서 이제 계산 문제일 경우에 최종 답안에만 단위를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 문제에서 이제 계산식까지 함께 쓰시오라는 문제 유형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단위를 빠뜨려도 됩니다. 하지만 최종 답안에서는 반드시 단위를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단위가 없을 시에는 오답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단위랑 관련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문제 유형이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자, 위에 부분부터 볼게요.
지정 가산하면 옥내 저장소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제 바닥 면적을 쓰라고 했어요. 그죠? 바닥 면적을 쓰라고 했을 때 1000제곱미터 이하. 이게 정답인데 지금 아랫부분 보면은 저장소 하나의 바닥 면적은 자 이렇게 빈칸을 뚫어놓고 제곱미터 이하로 하고라고 끝났어요. 그래서 아랫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숫자 1000이라는 숫자만 적어도 정답 처리는 됩니다. 하지만 윗부분에서는 그냥 1000이라는 숫자를 적게 되면은 오답 처리가 되겠죠. 그죠? 1000제곱미터라는 단위 반드시 붙여줘야 되고 범위의 기준 이하인지 이상인지 반드시 붙여줘야 정답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격벽의 두께를 물을 때도 마찬가지 30cm 이상 반드시 붙여줘야 되고요. 아랫부분으로 가면 이제 괄호를 뚫어져 있죠. 괄호에 빈칸이 있을 때는 그냥 숫자만 적어도 정답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답안지에 답을 적었는데 틀릴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때 답안은 어떤 식으로 정정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틀린 부분에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을 하시는데 수정 테이프, 수정액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흔히 화이트라고 말하죠.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 아예 갖고 가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펜 색깔이 정해져 있어요. 검정색과 파란색 펜 중에서 하나의 펜으로만 작성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정색 펜으로 적었다가 다음 문제에서 파란색 펜으로 적었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색으로만 적으면 되겠고 그냥 무난하게 검정색 펜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연필 또는 샤프로 기재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펜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 혹시 이제 연필로 적었다가 그 위에 볼펜으로 덮어 쓰고 싶은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볼펜으로 덮어 쓴 다음에 그 지우개로 연필 자국이 이제 깨끗이 지우면은 이거는 이제 정답 처리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의사항 중에서 이제 문제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낙서, 뭐 특이한 기록사항 등이 보일 경우에는 바로 모든 문항을 0점 처리하겠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시험지 하단에 연습란이 아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되고 최종 답안에는 이제 깔끔하게 답안을 작성해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화학 반응식을 만들 때 이제 흔히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그리고 13족에서는 알루미늄 금속이 있겠죠. 이런 것들에서 물과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식을 써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반응식을 외울 때 여러분께서 먼저 한글을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식, 화학식을 쓰면 조금 더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금속이랑 물이랑 만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소기체가 발생이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금속에 수산화라는 글자를 붙여서 외워주시면 돼요. 나트륨과 물이 반응했어요.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이 만들어지고 수소기체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예시를 보면은 일단 H2O 이 부분은 수소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겠죠.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고 자, 그리고 금속은 수용액 상태에서 일가의 양이온으로 해리가 되죠. 그럼 양이온은 누구랑 만나나요? 음이온과 만나겠죠. 그죠? 그래서 OH랑 만나게 되고 이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즉 1대1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수산화 나트륨 NaOH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수소이온은 아까 말했던 수소 기체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반응식 여러분 만들어 주시고 이 다음에 이제 개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개수. 앞에 있는 원소와 뒤에 있는 생성물 원소의 개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때는 Na 금속보다는 H2O에 해당되는 이제 수소 개수를 먼저 맞추게 되면 조금 더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이제 반응물에서 수소 개수가 2개죠. 생성물에서는 수소 개수가 1개, 그리고 H2니까 수소 개수가 2개. 총 생성물은 3개의 수소 개수를 갖게 되는데 자, 한 번 더 적어볼까요? 자, 2개와 3개는 아직 개수가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NaOH를 만약에 2배로 하게 되면은 그리고 H2O 이 부분도 2배로 하게 되면은 총 4개의 수소를 가지죠. 그럼 2 더하기 2 하게 되면 생성물도 4개의 수소를 갖게 되겠죠. 자, 그럼 2배의 NaOH였으니까 나트륨 개수도 맞춰지겠죠. 그죠? 나트륨도 2개로 맞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개수를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몰의 NA랑 이몰의 H2O가 만나서 이몰의 NaOH 만들고 H2가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족금속, 마그네슘도 한번 볼까요? 자, 마찬가지 수산화이온, 수소이온, 해리가 되고 마그네슘이 이가의 양이온이죠. 이족 원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양이온이랑 누구랑 만나죠? 음이온 만나죠. 근데 OH랑 만나려고 봤더니 이제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맞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OH가 하나 더 필요하겠죠.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MgOH2라는 화학식이 만들어지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수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고 마찬가지 수소기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원소 개수를 맞춰준 다음에 개수를 적어주면은 2몰의 H2O라고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족 금속에 해당되는 반응식이고, 자, 세 번째. 자, 이제 13족 금속인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인데, 알루미늄이 몇 가의 양이온이냐면 3가의 양이온이죠. 그죠? 그래서 OH- 수산화 이온과 만나서 3개의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AlOH3라는 화학식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떠냐면 개수가 방금 했던 반응식보다는 숫자가 조금 더 큽니다. 그죠? 그래서 흔히 위정개수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개수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암산이 가능하면은 그냥 적어도 되지만, 나 이제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조금 복잡한 숫자의 경우에 이렇게 앞에 개수에 A, B, C, D라는 알파벳을 넣어준 다음에 정해지지 않는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적을 수 있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 종류를 한번 쭉 적어보세요. 알루미늄, 수소, 산소. 그죠? 알루미늄은 반응식에서 지금 A 자리에 한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A는, 자, 화살표는 등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C 자리에는 어때요? C 자리에도 알루미늄은 한 개죠. 그러면 A랑 C는 같다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H, 수소의 개수도 한번 세워볼까요? 자, 반응물 H2O에서 수소 개수는 2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럼 E,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에서 수소 개수 C 자리에서 어때요? OH 전체에 3개니까 수소는 결국에 3개, 그리고 D 자리에서는 수소는 2개죠. 그러면은 3C 더하기 2D라고 적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산소. 산소는 반응물에서 1개, B 자리에 하나죠. 자, 그리고 C 자리에 몇 개죠, 지금? 3개죠. 그럼 B는 3C라고 적을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A 자리 임의 숫자 그냥 1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그럼 A가 1이라는 거는 결국에 C도 1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미지수가 3개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산소 개수부터 한번 볼게요. 그럼 B는 3C이다니까 B는 3이다라는 거죠. 가능하죠? 그럼 B는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거고, 그럼 결국에 여기서 미지수 D만 남는 자리에, 자, 이런 식으로 D를 구해주게 되면은 D는 2분의 3이라는 숫자를 알 수가 있죠. 근데 보통 화학 반응식에서 이제 분수라든지 소수는 잘 표시를 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2배를 해주면은 A는 2, B는 6, C는 2, D는 3이라는 개수가 만들어지죠. 자,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2, 6, 2, 3의 순서가 맞는지. 자, 방금 적어줬던 반응식에서 위정개수법을 이용해서 개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 6, 2, 3의 개수랑 일치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원소 개수가 3종류일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5종류로 넘어가게 될 때는 복잡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연소 반응식을 한번 볼게요. 연소 반응식 중에서 탄소화합물의 연소 반응식. 자, 탄소화합물은 이제 탄소랑 수소, 그리고 산소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건데, 지금 적힌 반응식을 이제 탄화수소라고 해서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 개수는
CO2의 몰수랑 같고요. 그 다음에 H의 개수는 H2O의 몰수인데 절반만큼 같습니다. 그래서 2분의 B라고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산소 개수는 CO2 몰수 그대로 오고, 여기 적어줬던 몰수에서 절반만큼이 O2의 몰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프로판의 연소 반응식. 자, 한번 써볼게요. 자, CO2와 H2O가 만들어집니다. 탄화수소는. 자, 그럼 여기서 탄소의 개수 3몰의 CO2, 수소 개수가 8개죠. 여기에서 절반만큼 4몰의 H2O. 참, 산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CO2 몰수 그대로 더해줍니다. 3 더하기 여기에서 절반만큼이니까 2를 더하는 거죠. 그죠? 결국에 5몰의 O2가 반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이제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식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예를 들어서 탄소 화합물의 경우,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온 것들이 이제 에탄올,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초산 이런 것들이에요.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탄소랑 수소랑 산소로만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탄소와 수소랑 산소로만 이루어진 것도 연소 반응식을 통해서 CO2와 H2O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탄소화합물 연소 반응식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금속의 연소 반응식을 한번 볼게요. 자, 금속은 산소랑 만나서 산화 금속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산소랑 만나면은 말 그대로 산화 나트륨이 만들어지고 이제 개수를 또 맞춰줘야 되는데 산소부터 개수를 맞추게 되면은 조금 더 빨리 맞출 수가 있어요. 지금 반응물의 산소 개수 2개죠. 생성물의 산소 개수 1개죠. 그렇게 되면은 생성물의 2몰의 Na2O가 만들어지고 나트륨의 개수도 이제 맞춰주게 되면은 2몰의 Na2니까 여기 4개의 Na가 들어가죠. 그래서 4몰의 나트륨이 반응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마찬가지 다른 금속도 마찬가지인데 마그네슘이랑 산소랑 만나서 산화 마그네슘 만들어지고 마찬가지로 개수 맞춰주게 되면은 2몰의 Mg와 O2가 반응해서 2몰의 MgO가 생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13족 금속 알루미늄도 산화 알루미늄이 되면서 개수를 맞춰주니까 4몰의 알루미늄, 3몰의 O2, 2몰의 Al2O3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금속이랑 산소가 만나서 산화 금속이 되는 반응식을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과 산이 만나는 반응식이 있어요. 산에는 이제 염산도 있고 황산도 있는데 염산과 만나게 되면은 염화 금속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수소기체가 발생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랑 염산이랑 만나서 염화 마그네슘이 되고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아연과 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13족 금속 알루미늄은 이제 3가의 양이온이기 때문에 여기서 AlCl3라는 화학식이 만들어지죠. 자, 왜냐면 Al, 알루미늄은 3가 양이온이고 Cl은 1가의 음이온이죠. 그죠? 그럼 Cl이 결과적으로 3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AlCl3라는 화학식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황산이랑 반응했을 때 금속이랑 황산이 반응하면 마찬가지. 황산 금속이 되고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돼요. 금속이 어떤 게 반응하냐면 마그네슘이 반응했어요. 그러면 황산 마그네슘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황산이라고 하는 거는 SO4E- 황산 이온과 반응한다 라는 거를 뜻해요. 그래서 Mg, SO4 각각 1대1로 결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아래 반응식도 마찬가지. 아연과 황산이 만나서 황산 아연이 생성이 되고 수소기체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형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실험 영상을 가지고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비커에 물이 담겨져 있는 쪽이 이제 포스트잇을 푸른색으로 붙인 쪽이죠. 그래서 물을 지금 주황색 분말에 넣고 지금 흑자색 분말에 넣고 이제 둘을 섞어줍니다. 자, 섞었을 때 자, 흑자색 분말과 주황색 분말은 물에 용해가 돼서 이제 색깔이 각각 띄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다른 비커에 들어있는 이제 에탄올을 또 비커에 부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흑자색 분말은 아까보다는 조금 연한 보라색을 띠게 되죠. 조금 덜 용해가 되는 거고 지금
주황색 분말은 섞게 되면은 섞이지가 않아요. 그죠? 섞이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물의 주황색 분말과 흑자색 분말은 잘 용해가 되고 에탄올에는 주황색 분말이 용해가 되지 않고 흑자색 분말은 약간 용해가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 환경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물음의 답을 쓰시오라는 문제의 형태예요. 물음 한번 보면은 두 문항으로 파생이 되어 있죠. 분자량 294, 0.398도인 물질 A의 지정 수량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주황색 분말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롬이 들어가게 되면 주황색이 띄어요. 그리고 흑자색 분말 이제 망간을 나타내는데 이제 중크롬산 칼륨의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중크롬산 칼륨의 지정 수량을 쓰시오. 즉 1000kg의 지정 수량. 자, 2번 물질 A의 열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중크롬산 칼륨이 열분해를 하게 되면은 이제 크롬산 칼륨이랑 그리고 산화크롬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응식을 여러분이 적는 이런 문제 형태가 나오게 되고 동영상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서 푸는 문제가 이제 작업형에 해당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실기 OT 시간이고요. 이제 작업형과 관련된 설명을 마쳤고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공식 채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소를 아래로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이용을 해서 많은 자료를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험물 실기 OT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